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우의 급등 1번지 이정우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3분기 실적에 조금 주춤을 했지만 4분기 대박 실적으로 아까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3분기 매출이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슬슬 모아가면서 4분기 매출까지도 기대해보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종목명을 보시면은 종목명은 녹십자입니다.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라고 본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자체적으로 보면 24년도가 정말 중요한 해였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개선 여지가 나오고 있고 25년도, 26년도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녹십자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녹십자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 보시면은 3분기 실적 예상치가 하회됐고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살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눌림이 들어온다라면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4분기부터 본격 실적 가속화가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3분기 실적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주가는 조금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작년 대비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부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하해가 되지 않았나. 왜 영업이익을 높게 잡았냐 라고 본다라면 알리글로가 이제 미국에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를 예상을 했었지만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적었던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나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상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기대감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자회사에서 개발 집행비로 27억 원의 적자, 이 부분은 뭐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소될 가능성은 높다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큽니다. 그럼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4분기는 어떻게 보냐. 3분기 실적이 안 나왔는데 4분기까지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주가가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뷰를 해볼게요. 전망치를 보시면은 4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알리글로 매출액도 44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연간 매출액은 600억 원 달성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풀캐파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25년도 매출액은 1,500억 원, 풀캐파로 만약 된다면 3억 불까지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만약에 계속적인 전망이나 이런 부분, 미국에서 녹십자의 제품 판매량이 더욱더 는다라고 본다면 풀캐파까지 진행했을 때 3억 불까지 찍은다면 매출액인 측면, 영업이익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익이 개선될 전망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 녹십자를 어떻게 보면 중요했던 24년도 잘 지나고 25년도, 26년도까지 계속적인 시간이 걸치면서 풀캡바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면 파이프라인도 조금 짚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뭐냐? PID 치료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26년도에 임상 3상이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캐시카우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24년도에 미국을 진출했고 25년도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26년도에 풀캐파까지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주가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의 캐시카우가 하나 더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나 이런 부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더욱더 크다 라고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십자 어떻게 보면 중요했던 부분을 이제 한 곱이 넘었다 라고 여겨지는 만큼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말씀해 드릴게요. 차트를 보고 말씀해 드리면 이 녹십자라는 종목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많이 큰 하락이 나왔어요. 한 번에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요. 오늘장에서 리포트나 이런 부분이 4분기부터는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알리글로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렸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주가는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어주고 하향세가 나타났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적 우려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크다. 그런 부분을 실적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물론 잘 예상했던 것보다 안 나왔지만
그래도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고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목표가로 제가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20만원 선입니다. 20만원 선. 주가를 크게 당겨서 보면은 워낙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코로나 때 워낙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바닥을 충분히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부분을 만든 거는 미국으로 낸 수출, 알리글로가 수출이 되면서 나왔던 부분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로 말씀해드리는 건 20만원이고, 손절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손절가는 14만원, 121선 가격대 부분인데 저 가격대가 이탈을 한다라고 보면 손절을 했다가 재차 다시 한번 진입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녹십자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워낙 오래됐고 워낙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탄탄한 기업이고 파이프라인도 좋은 기업이니까요. 지금 제약바이오를 시장에서 많이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고 실적까지 잘 나오는 기업 녹십자인데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가격 전략 잊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